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돈입니다. 마이크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촬영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려고 하고요. 다름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자연 철학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자연 철학,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감히 생각했을 때는 현대 신학 지금 아마 2학기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아마 신재식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벙 찌신 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제가 이거 하는 걸 굉장히 꺼렸지만서도 지금 당장 필요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간단하게 서양 철학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 아무래도 역사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성경에 대한 기초는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도 고대사와, 그러니까 고대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적혀 있는 역사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조금은 이제 섞어가면서 전도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연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자연 철학의 이제 기원이 이제 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 아니라 저희 그리스 아테나 지방 그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유명한 건 탈레스로 이제 만물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은 이제 물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전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의 이제 이기가 이제 충분히 이제 쌓아와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생각 외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바벨로니아,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초기의 철학의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기인이 됩니다. 그리고 섞이고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리스 쪽에서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신화라든지 창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각 지역마다 이제 창조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화가 다르듯이 거기서 이제 조금은 신화를 좀 벗어나고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연 철학자들로 유명한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탈레스, 뭐 아낙스로만스, 이름도 어려워요. 아낙시로마스, 뭐 이제 한 번쯤은 수학하시면서 들어보셨던 이제 피타고라스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연 세계가 과연 어떻게 근원되어 있는가,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원자론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물로 되어 있다, 뭐 불로 되어 있다, 뭐 공기로 되어 있다, 아니면 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젊은이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는 고대 철학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신화와 그렇게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제자 플라톤이 대부분 저술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 그대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고어를 남기고 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비슷한 말은 했지만요. 결국에는 도편 추방제의 뭐 정치적인 그거에 밀려서 결국에는 사약을 먹고 죽죠. 플라톤은 그 제자 플라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플라톤이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주류 철학자가 아니었고 격가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대학교를 창설해서 이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키우는 것은 맞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신적 아버지와 같은 소크라테스가 죽자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제가 듣기로는 그가 이제 조금은 사막에 가서 방황을 하고, 또 피타고라스 밑에서도 그 문화에서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가 생각하는 이제 사상은 이제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서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이다의 세계가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도 마찬가지로 귀족 집안의 자녀였고 의사의 아들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문헌과 그 논문 형식, 그 수사학 이런 것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의 문장, 어휘 이런 것들은요, 책들을 쓴 걸 보면요, 구어체로 이제 왔다 갔다 뭐 조금은 연극처럼 글을 써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된 문서라든지 보고서의 양식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문서로부터 글쓰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철학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고대 철학이 어디까지 이어가냐면은 이제 로마의 이제 키케로라든지 뭐 명상록을 썼던 그 유명한 왕 아르고레이었던가요?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다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헬레니즘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넓혀가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고급 과외를 시켰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상이 이제 헬레니즘으로부터 이제 넓게 펴지고,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제 점점 이제 다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헬레니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뭐 페르시아, 뭐 바사 왕국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제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요, 중세 시대를 이제 맞이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의 대제로부터 이제 기독교 공인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종교의 권위, 기독교의 권위가 점점 높아져 가면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철학 도식들은, 그런 이성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탈락이 되고 신학으로부터 필요한 것들만 이제 차용해서 씁니다.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학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슬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에서 이제 발달했던 그 플라톤 서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을 역수입하게 됩니다. 뭐 그건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 사람은 이제 마니교에 이제 심취했다가 이제 악과 선과 뭐 이런 문제들인데, 뭐 이제 나중에 뭐 얘기 궁금하시면은 신재식 교수님이 쓰신 아우구스티누스인가 뭐 신앙 서적인가 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잘 써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도식을 사용해서 결국에 삼일체를 설명하고 그 당시에 이단을 반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신학의 체계를 이제 성립합니다. 사실 조직 신학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생각을 해갖고 아예 저수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를 반격하고자 그 디펜스하고자 했던 도식이기 때문에, 도식이란 표현이라기보다 그의 신학의 성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이제 중세 시대를 계속 끌고 오다가 아퀴나스로 인하여서, 아퀴나스는 어디로부터 이제 따지냐? 아퀴나스는 이제 플라톤 도식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식, 이 세상은 진료라든지 이 바닥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카톨릭 철학이, 카톨릭 신학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걸로부터 이제 중세 시작 쭉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의 암흑기라고 중세라고 말하고, 뭐 이성이 이제 철학이 신여가 됐다, 신학이 신여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수도원에서 많은 학자들이 조용히 교황의 눈을 피해서, 종교의 눈을 피해서 다 과학적으로 계속 학문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중세가 흘러가고 힘이 약해지고,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반응들이라든지
뭐 이권 다툼이라는 그것이 이제 시작돼서 근대 철학의 이제 발달을 이제 요인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뭐 케플러라든지 베이컨의 이제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말하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신재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과학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근대 시대를 발달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과 시민사회의 운동과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중심과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탑다운 되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제 이성으로부터 르네상스, 이제 다시금 그 고대 로마의 그 찬란했던 이성을 다시금 되찾아보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발달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륙 철학과 이제 분석 철학, 이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성주의는 우리가 유명하다시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데카르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베이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고자 했던 이제 경험주의로부터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과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유명하고 계속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칸트라는 인물이 이제 합리주의와 이제 경험주의를 이제 섞어내가면서 이제 그의 이제 순수 이성 비판과 이제 이성 도식을 이제 이성을 비판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벌써 11분 지났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성의 발달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철학 사조가 이제 확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칸트예요. 여기까지는 아셔야지만이, 칸트랑 이제 헤겔 뭐 여기까지는 아셔야지만이 되는데, 이제 현대 신학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계속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되게 아름다운 로맨스라든지, 혹시 음악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때부터 이제 낭만주의라든지 고전주의,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굉장히 이제 찬란하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냐? 그들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와 세계화와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되게 찬란했다고 이성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했을 때,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신학에서도 그런 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몰트만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신학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철학의 사조도 거기서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확 오면서 회의를 느끼고, 실존주의라든지 뭐 키에르케고르는 뭐 그 이전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로부터 인하여서 사람들 해체주의,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벌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현대 신학은 이런 것들을 기인하여서 뭐 제3세계, 다른 뭐 여성주의, 여성의 그것도 이제 근대화부터 이제 여성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갔으니까요. 그 제3의 이제 세계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금 한번 해체해보고 다시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철학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현대신학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끔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까지 하면은 적어도 이제 급한 불은 꺼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본가에 와갖고 지금 아버지 서재에서 지금 급하게 녹음을 하는데, 우리 신대원 1학년 전도사님들 아무튼 현대 신학 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 많아요. 다른 전도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하나만 뭐 추천해 드리자면 오늘의 신학 공부라고 이제 장신대 어떤 전도사님이 만드시는 거 있는데, 조금 물론 제가 봤을 땐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 철학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1단계가 돼서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 꼭 뵙고 싶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